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데 파솔라라고 하고요. 카르다노 재단의 기술 통합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지금은 더블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블록체인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지속 가능성은 평등, 그리고 경제, 그리고 환경 간의 균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카르다노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유엔이 정의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르다노는 세 개의 옵션을 현재까지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SDG에 부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카르다노 재단이 이런 유엔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유엔과 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런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 타우러스라는 회사와 함께 스위스에 소재를 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회사인데요. 저희가 스테이크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이 스테이크 풀에 제공되는 자금이 이런 유엔의 SDG 목표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위기라든지 다른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00만 개 이상의 에이다 코인을 지원을 했고 또 커뮤니티도 160만 개 정도의 에이다 코인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또 NAKR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NFT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NFT를 발행을 해서 그 수익금을 마찬가지로 UN 이니셔티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 카르다노는 UN과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노메나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상쇄권 토큰을 발행을 해서 각 회사가 배출량에 대한 거래를 하고 또 이런 배출량을 또한 상쇄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X라는 회사가 매년 1,000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면 그 배출하는 양만큼의 토큰을 구매를 해서 상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쇄는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 이런 상쇄 배출권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톤을 배출했다면 그 배출한 만큼을 다시 줄이는 그런 상쇄를 하는 여러 가지 나무 심기 활동이라든지 산림 보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또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ISO가 수립한 표준과 기준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기준을 데이터와 다시 말해서 저희 메타데이터와 매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저희의 네이티브 에셋을 출시를 해서 이런 배출권 토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에 이런 네이티브 에셋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NFT 그리고 또 펀지블 토큰 이렇게 두 가지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NFT에 해당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자동 보고 프로세스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밀한 트레이싱을 통해서 이중 카운팅이라든지 이중 지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런 자동 리포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들과 함께 이런 방면으로도 협업을 해서 토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기후 중립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기후 중립 카르다노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계에서 크게 10개의 카르다노 스테이크 풀로 이루어진 연합인데요. 여기서 스테이크 풀이란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민팅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트랜잭션을 진행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탄소를 어느 정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블록을 민팅하는 대신에 저희 커뮤니티, 다시 말하면 저희 10개의 스테이크 풀은 100% 재생에너지, 즉 태양에너지 이런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서 민팅을 하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10개의 STO만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트랜잭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리워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리워드의 10%를 무조건 환경과 관련된 탄소 상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블록체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블록체인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이 있고요.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그런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카르다노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스케일러빌리티,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 장표에 적어 보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온체인 성능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여러 가지 생태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깨달은 것이 블록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 사이즈를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시스템이 더 빨라지고 더 효율화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드포크 이후에 속도가 조금 느려졌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성능을 개선하려면 블록 사이즈, 스크립트 사이즈, 노드 개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디퓨전 파이프라인도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록의 생성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스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고 또 하이드라 같은 경우에도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목표로 하는 것은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턴시를 낮추고 스루풋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히드라를 이용하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미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미스릴과 함께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미스릴이 만약 노드들이 더 빠르게 싱크를 하게 돕는다면 이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드에 싱크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와 시간을 줄이게 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더욱더 진화해 나갈수록 POS 알고리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처음부터 클래식 컨센서스로 시작을 했다가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이런 알고리즘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의 이런 스위치 기능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입한 것이 우로보로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스루풋을 한층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안과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카르다노는 이런 공식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해커원과 협업을 했는데 해커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서 저희에게 그 허점을 가지고 와서 알리고 저희는 그 허점을 고치고 하는 이런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해커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개발하는 그 시스템들이 꼭 이 방법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축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의 허점이나 유출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최근에 저희가 발렌타인데이에 데이터 하드포크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발렌타인데이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릴리스를 했던 게 SCCP256라는 그런 곡선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카르다노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영감을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브릿지 오퍼러빌리티 회사가 저희에게 손을 내밀고 이 크립토 프리미티브라는 것을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빌트인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르다노는 이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인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과 퍼블릭 프라이빗 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두바이에서 카르다노 서밋을 했는데 거기에서 파트너 체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트너 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미드나잇과 같은 블록체인이 이런 폴카닷이 가지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 체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드나잇은 영지식 증명 블록체인인데요. 저희 블록체인과 상호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미드나잇은 여러분들께서 나의 건강 데이터는 조금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미드나잇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추상화가 돼서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데이터가 완전히 기밀로 유지가 되면서도 저희와는 또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우리가 이런 힘을 돌려준다, 권한을 돌려준다라는 것이 저희 카르다노가 그리고 있는 궁극적인 미래인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카르다노의 시대는 볼트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고리가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 고리 내지는 카르다노의 권력의 3개의 축이 되는 것이 바로 저희의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저희의 재단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데 이제 투자 쪽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커뮤니티와 함께 이 권력을 결국 커뮤니티에게 오롯이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커뮤니티가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부 커뮤니티만 이런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분산해서 전체의 생태계가 함께
우리의 앞으로의 플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재정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수수료로 인해서 충당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다시금 그런 개발자 생태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과 관련해서 카르다노 개선 제안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추진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개선 제안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의 목표와 가치와 윤리를 정의한 헌법을 만들었고요. 또 멤버 기반 조직을 만들었는데 인터섹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그 생태계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는 그리고 카르다노의 그런 기술적인 진보를 앞으로 가져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가 우리가 이런 변화를 도입하거나 혁신을 할 때 카르다노의 헌법에 의해서 꼭 진행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지분풀 운영자 스테이크 풀 오퍼레이터 SPO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계가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D랩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대신에 나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카르다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그럼 주요 활동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답션과 관련해서 저희 카르다노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익스플로러가 무엇이냐 하면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익스플로러와 유사하긴 한데 기업형 방식으로 이런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 정부와 함께 저희가 손을 잡고 공급망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조지아의 와인 에이전시에 공급망 이력제를 해서 어떤 와인의 원산지에서부터 소비가 되는 장소까지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조지아 와인 에이전시가 이 이력제에 포함되어 있는 와인의 수를 2,000개에서 약 1,000만 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것에 부합을 하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카르다노 아카데미와 관련을 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교육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코스부터 해서 굉장히 고급 전문가반 코스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카르다노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교육을 커뮤니티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인증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서 저희가 이복이라고 하는 MD 회사와 리복이라고 하는 MD 회사와 협업을 해서 라크로스 챔피언십의 운동복 저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블록체인 상에서 NFT 형태로 발행이 됐고 이 저지들을 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저지가 확실히 그 원조 저지가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었습니다. 오늘 칠리즈도 발표를 하게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더 유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서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최고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베스트 프로젝트에 투표를 할 뿐만이 아니라 벤치마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자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하스코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내가 익숙한 언어들로 개발을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레저 싱크라고 하는 툴을
런칭을 했는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저희 블록체인 상의 그런 활동들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GBSync가 자바 기반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자분들도 카르다노의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약 1,000만 명의 자바 개발자들에게 저희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카르다노 상에서 오픈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덴티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연동을 통해서 저희 프레임워크와의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워크가 올바른 방향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팀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개발자분들이 생태계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하면은요.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개별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저희 스택, 예를 들어서 로제타, 그래프QL, 월렛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런 인테그레이션이 제3자 기관들 그리고 거래소들 입장에서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저희가 스위스에 있는 취리 대학교와도 협업을 했고요. 그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지원했는데 블록체인 애널리틱스에 대한 박사 과정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연구와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 분야의 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카르다노와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더 초대를 하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업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체인들이 있는데 서로 혼자 개별적으로 잘 되려고 하고 경쟁을 하려는 그런 구도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 함께 상호 운용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 서로 다른 체인 간에 조금 더 긴밀한 협업과 연계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터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더 좋은 생태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인테그레이션 레이어들이 더 많이 마련이 되고 이런 진입 장벽들이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내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하고 장벽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Jide Fashola. I think that 네, we have some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한 가지 먼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현장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성과 ESG가 기업의 고려사항이 된 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규제나 정책들을 생각해 볼 때 웹3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웹3라는 맥락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가 지금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그리고 웹2와 웹3를 비교해서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런 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희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그 목표에 있어서 시기상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시작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돌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웹3와 웹2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우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규제 기관들을 블록체인과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KDI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표 중에 재생 에너지로서 100%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100% 재생 에너지의 출처가 무엇인지, 누가 이런 에너지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에너지를 조달할 것인지, ESS 형태인지 태양 에너지인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세스는 사실 저희 카르다노 커뮤니티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단이 아니고 커뮤니티가 사실 주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에너지의 조달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커뮤니티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 이니셔티브 자체에 저희 카르다노 재단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카르다노 커뮤니티가 그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10개 그 풀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